안녕하십니까. CNG 디지털 지식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2018년 3월 12일 CNG-TV 디지털 방송은 이슈 시간으로 김영준 박사님과 함께 의료 분야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굉장히 젊은 분이 나와주셔서 아주 봄에 굉장히 화사한데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또 의료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분야들이 이제 결합된 방송인데 오늘 사실 이 방송 이슈에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그 외과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의료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ICT, 또 IT 분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만나는 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사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보 분야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덕분에 우리나라 그 의료 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그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 수준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신 일들을 약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키스트 의공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영준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15년, 16년 전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연구할 때는 대학원에서 가서 처음에는 인체 맞춤형 CAD,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평발이었던 분들이 발 스캔하시고 또 머리가 약간 없으신 분들은 또 머리를 딱 간편하게 그 미장원 기계처럼 이렇게 그런 곳에 앉아 있으면 3차원 스캐너가 돌아서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설계를 하고 보내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성형외과 또 치과 이 정형외과 쪽 분야를 대학원 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 CAD 기술을 인체 쪽에 응용한 기술들이었고요. 제가 그 키스트와 그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면서 의공학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배웠던 3차원 CAD/CAM 기술을 의료 쪽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첫 번째는 3차원 프린팅, 그 다음에 수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가상 환경, 증강 환경을 의료에 응용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의료 응용, 이렇게 4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방송에서는 3D 프린팅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제 VR, AR도 하고 인공지능도 이제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헬스케어의 이 그 4가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들 제가 먼저 봤는데 일단 3D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해 주시죠, 이제. 자료는 꽤 많지만 좀 그림 위주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이거 외에도 빅데이터, 또 IoT, 또 블록체인 여러 가지 또 그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차원 프린팅을 가지고 이 두개골을 출력을 해내면 여러 가지 희귀병에 응용이 될 수가 있겠고, 예를 금속 프린팅으로 척추뼈도 출력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술 가이드가 제작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 나사를 박을 때보다 훨씬 정교하고 쉽도록 미리 가이드를 설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와 방향을 네. 미리 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척추 수술과 정형외과 무릎 수술에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수술 전에 이것을 활용을 수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심장 혈관과 어떠한 그 두뇌 내 혈관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직접 이런 인공 귀나 인공 무릎 연골을 출력을 해내는 때가 됐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을 통해서요. 바이오프린팅이라는 게 이제 네, 생체 그 세포를 바로 출력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고요. 또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이런 그 보철 기술들을 보철에 필요한 기술들을 캐드캠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 의학 교육에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대 최영진 해부학과 선생님과 함께 이 실습을 3년째 진행을 해오는데 의과대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합니다. 직접 해부학 어려운 구조를 파악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출력을 해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좋은 의학 실습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3차원으로 환자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CT나 MRI에서부터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간편화된 그래픽스 기술이 더해지면 쉽게 3차원 모델이 CT나 MRI 데이터로부터 얻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여기 어깨에 어떤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걸 미리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그 야산병원 성형외과 선생님과 같이 진행한 것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이 안화 골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환자 맞춤형으로 설계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기술 이전에 간 이 기술을 통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3차원 프린팅을 통해서 맞춤형 그 플레이트를 미러링, 그러니까 좌우 반전을 시켜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툴이지만 저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면 1분 내로 기존에 30분 동안 모델링하던 작업을 자동화시켜서 이러한 맞춤형 플레이트라고 하는 수술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의 3차원 프린팅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이게 바로 그 맞춤형 플레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비단 이러한 안화골절을 예를 든 것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턱뼈 재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의 10시간 넘는 수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간편하게 수술을 먼저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정확하고 수술방 내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근데 이제 보통 CAD는 이제 3D 스캐너로만 딱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뼈나 이런 거는 그 좀 의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와 조금 더 어렵지 않나요? 여기에 들어오는 3차원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방사선 영상 또는 MR 영상처럼 의료 영상이 2D든 3D든 들어옵니다. 네, 3D 스캔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보면은 굉장히 그 낯설어 보이겠지만 전통 캐드캠, 기계 또는 항공, 건축 쪽에서 쓰이는 캐드캠이 거의 유사한 기술이 의료 쪽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건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스캐너 그냥 표면만 스캔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내부까지 스캔이 돼야 되니까 이 레이어나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체는요. 좀 더 데이터가 많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3차원 모델을 만들어낸 이후는 비슷합니다. 그 이전에 단층 촬영, CT 같은 걸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게 되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면 그 3차원 모델을 가지고 수술 계획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 제작에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새는 이제 저희 지금 치과 이런 것도 네. 이 스캐너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대표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치과 분야가 예. 가장 먼저 이 캐드캠 기술을 도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철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 번 안내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당일 보철이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지냐면 스캔을 바로 뜰 수가 있는데 또는 인트라오랄 칫솔처럼 생긴 스캐너가 되는 것인데 입안을 구강 스캔을 통해서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고 이것을 또는 모델 그 인상 뜬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캐드캠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프린팅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 보철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고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러한 것도 임플란트 가이드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기술인데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식립할지 그 깊이와 방향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 가이드가 제작이 되면 우리 마우스피스처럼 잠깐 띄우고요. 거기에 가이드 콜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구멍만 끝에 되면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툴들은 어떤 걸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키스트에서 직접 개발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모델링까지 하는 팀 중에 그래도 저희 팀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국산 기술이 없기 전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네, 이제는 충분히 저희 우리나라 기술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이 3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활용하면 성형외과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요즘에는 3차원 데이터를 얻기가 쉽습니다. 예, 그렇죠. CES 쇼에 나온 걸 보시면 여기 그림처럼 핸드폰 또는 그 패드 같은 곳에 어태치를 해서 얼굴을 싹 긁으면 3차원 데이터 나옵니다. 또 아래 보시는 것처럼 3차원 스캐너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CT나 커뮤니티 같은 것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성형수술이 발전된 게 단순하게 그냥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ICT랑 결합이 많이 된 거네요. 그러면. 아직은 할 여지가 많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나라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손기술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근데 일단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공률도 물론 특히 그 턱뼈 수술 같은 경우는 꽤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3차원 프린팅으로 가이드하고 하면은 또 스플린트라고 해서 이빨 자국 그대로 맞춰서 수술 후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기존에 일일이 여기 그 랜드마크 점들을 찍어줬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동화가 될 수도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수술 전후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수술 후 모습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치료 계획도 제시를 해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오는데 이따 질문은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받겠습니다. 네. 3D CAD는 지금 저희가 솔리드웍스 프로의 여러 가지 UG, NX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고 근데 의료용 CAD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메터리얼라이즈라는 벨기에에서 회사에서 만든 미믹스, 매직스, 그다음에 스리매틱 요 군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런 3차원 CT, MR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특화된 솔루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덴탈 캐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특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새 4차 산업 중에서 또 저는 이거가 3D 프린팅이나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VR, AR 이 기술은 이제 조금 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 가상 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게임으로도 나온 그 AR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사례 위주로 먼저 드리면 첫 번째 의학 교육에 많이 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를 임의로 잘라보고 여러 커플에 해당하는 어떤 신경
골격 구조, 이런 근육 구조, 근골격계 구조를 특화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그 테이블탑처럼 시체 또는 사체를 대신해서 잘라보고 이렇게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홀로렌즈, AR 이런 증강현실 장치를 쓰고도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모델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휴먼 이렇게 스케치 같은 거 공부를 하는데 네. 사람 뼈 같은 걸 3D로다가 해서 예. 그 모바일이나 이런 데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옛날에는 뭐 그 이제 책을 보고 해부학 책 같은 거 네네.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이게 3D로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글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 의학생들은 이렇게 그 뼈 같은 거 모형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VR, AR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예. 특히 아직은 이 해부학 구조가 해부학 교실 선생님에 의하면 아직은 좀 더 정교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꽤 팬시하게 이게 다가가서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임의로 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실 참관, 라이브 서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형등이라고 하는 그 위에 바로 360 카메라를 놓게 되면 밖에서도 편안하게 수술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턴 레지던트 또는 그 전공의들이 사과 박스 같이 이렇게 거의 까치발 들고 보던 것들을 밖에서 편안하게 극장처럼 참관할 수도 있겠고요. 보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보급은 거의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곧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간호사 선생님들한 여러 동선들을 한꺼번에 그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또 수술 참관 목적으로 꽤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의료 시설이나 이의 4차 산업혁명이 여기서도 이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신과 치료 여러 가지 정신적 테라피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대인공포증 또는 우울증 그 다음에 중독 치료 이걸 몰입 환경을 주고 그걸 대면했을 때 이겨내는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그 게임이나 아니면 음주 이런 쪽에 중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잘 주고 저는 이거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예. 이게 게임이나 이런 거가 버추얼 리얼리티가 이제 정신과 치료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가 신선하네요. 그다음에 재활 치료. 이 우리나라 그 반호영 대표께서 만든 네오팩트라는 회사에서는 여기에 그 VR 게임,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임을 가지고 몰입형 그 재활치료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렇게 트레드밀 뿐 아니라 몰입형 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재활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훈련, 우리 키스트에서도 개발한 바가 있는 수술 훈련기는요. 사체나 동물 또는 환자 이러한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그 술기를 객관화시켜서 정량화시켜서 매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VR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소프트웨어 연결을 하게 되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쉽게 수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 원격 수술이나 이런 거라도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겁니다. 이게 여러 오지에서 이런 수술을 좀 더 많이 안 해보신 그런 덜 숙련된 의사와 어떤 센터에서 정말 숙련된 의사가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전송이 되는 복강경이나 이런 관절경 화면을 보면서 내 그 손이 오버레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R 기술도 그다음에 정맥 주사 때 이 AR 가이드를 쓰게 되면 그 정맥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수술 가이드. 그래서 수술 훈련뿐 아니라 실제 수술을
도와줄 수 있는 혈관이나 네. 어떤 종양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AI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이제 인공지능의 부분은 참 여지껏은 이제 기술들이나 저기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좀 의사분들은 약간 좀 네, 거부감을 거부감도 네. 있고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무슨 알파고 때문인지 뭐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약간 좀 일반 국민성이 그 누가 얘기하는 거에 귀가 얇아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예.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꽤 우려가 되는 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 때문에 인간보다 우리가 이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 자, 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이죠. 우리 이세돌 구단이 예. 알파고에 그래도 한 판을 이겨서 예. 네, 예. 자존심은 지켜졌지만 속수무책으로 졌지 예. 않습니까? 알파고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인간이 또는 의사가 엑스퍼트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줘도 이게 IBM 왓슨 포 온콜로지가 제시하는 것과 다를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97%가 예, 저도 봤어요. 왓슨을 따르겠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게 이게 미국에서 학습이 된 데이터기도 하고 가이드만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처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이세돌 버전을 100대 0으로 이깁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학습하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기게 되고 알파 제로는 아예 배우지도 않은 체스와 일본 장기 그리고 이 바둑까지 다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중에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인 강화학습에 대한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고요. 의료 쪽에는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그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는 CNN 그리고 그 지도학습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구글에서 개발한 것이 안과 전문의 수준의 AI 기술. 여기에 보면 인간 그 의사가 더 잘하는 분도 있고 더 못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태스크냐면 한 환자에 대해서 또 20몇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다른 진단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데 이것을 잘해내겠다. 근데 이것을 잘하게 된 배경에는 구글이 이러한 편리한 툴을 의사 선생님께 제공을 해서 학습을 했다는 것이고요. 피부과 그다음에 이거는 비지도 학습의 일부일 텐데 MRI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하게 되면 거꾸로 MRI 데이터만 주고도 CT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이 AI 기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상 빅데이터가 있으면 진단 치료 계획 분석 쪽에 여러 가지 자동화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깨 관절 진단에 대해서 3차원 버전의 기술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보여줍니다. 이게 클렉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3차원 맵인데 예전에는 이게 왓슨 포 온콜로지가 왜 이 진단을 내렸는지 바둑을 왜 이렇게 던지 알파고가 몰랐습니다. 블랙박스였지만 이것을 설명을 가능하게 해줘야 의료 쪽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활성화 맵을 3차원으로 가셔하게 되면 이 부분을 보고서 판단을 내렸구나. 보시면 지금 그 파열이 있는 어깨 부분을 3차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많은 3차원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 VTK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오픈 소스 꽤 좋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리 들어가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쉽게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책 언제 이런 VTK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거는 제 그 석사 때부터 하니까 한 15년 전부터 나왔던 그때가 4.0 버전이었나요? 하여튼 지금은 8.0 버전 나오기까지 꽤 오래 축적된 방대한 기능들을 비단 의료뿐 아니라 3차원 가시화에 특화된 오픈소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3차원 프린팅, VR, AR, 인공지능 그리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까지 의료 응용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말씀드렸던 IoT를 활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좋은 툴로 쓰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 헬스 레코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 또 정밀 의료, 맞춤형 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예, 일단은 제가 이런 3차원 소프트웨어 기술을 어떻게 의료에 접목을 시키는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의료라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도 외국 생활을 할 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친한 의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주치가 있어야 된다. 뭐든지. 그래서 이제 그 의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의사를 계속 바꾸면서 막 다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화에 굉장히 능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걸 좋아해. 그렇지만 우리 인체가 일반화로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다 다른 몸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응도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근데 그거를 AI로다가 하면은 그 확률이지 않습니까? AI라는 거. 네. 학습이라는 거가 네. 확률인데 그걸 우리에게 확률로다가 저 사람은 이 나이에 맞으니까 이런 게 필요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히스토리나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대답을 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알파고처럼 강화학습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료 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일단은 지도학습입니다. 잘 배우고 이렇게 케이스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졌던 것을 인공지능한테 주면 얘가 스스로 패턴을 깨우쳐내게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95% 이런 그 확률 이런 것들은 꽤 좋은 결과이지만 가이드라인으로서 쓰여야 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진짜 혈액형으로 사람을 하는다든가 네,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왓슨 개발자들이 IBM이 약간 결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IBM에서도 조금 더 의료용으로 좀 써볼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의료용으로는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달했다고 그러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왓슨 포 온콜로지는 정말 똑똑한 전공의 또는 또 초기 의사 단계는 된다고 보는 게 방대한 논문을 긁어와서 자기가 학습한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 조력자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어령 전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말이 달리면 누가 더 빨리 달릴까? 당연히 말이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그 말 위에 올라타서 잘 조정을 하게 되면 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컴퓨터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가 잘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 사람이 거기에 그걸 잘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툴로 쓸 수 있는 신통방통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 지금 네 가지 이제 집중적으로 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뭐 충격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기존에 있는 뭐 조선이나 뭐 기계 이런 데도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많은 그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굉장히 근간이 됐던 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 산업으로다가 우리나라가 어떤 기간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정말 탑입니다. 네. 또한 덴탈, 우리 치과 분야도 임플란트 회사를 중심으로 스캐너 스캐너 회사 중심으로 거의 3위권에 이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이라고 부를까요? 의학 발전, 그 다음에 충분히 잘하고 있는 장치 산업들에 여기에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ICT 기술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력 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많은 투자와 연구,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사실 김윤주 박사님이 그 CAD나 이제 그 기계항공학부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분야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데, 사실 우리 그 CAD나 이런 쪽에는 지금 이제 뭐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런 거가 이제 막 그냥 휘질러 놓고 있는데, 의료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재밌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선박이나 어떤 그 공장 이런 것들에 센서들을 많이 심어 놓고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 놔서 이것이 고장 예측이라든지 현재 그 문제 파악을 더 잘하겠다는 기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 PHR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 헬스 레코드를 잘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한 인간의 DNA까지도 개별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한다면 말씀하셨던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 정밀 치료, 정밀 의학 또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이런 것에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김윤주 박사님처럼 이렇게 양쪽에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에서 3D 프린터도 다뤘어요. 그리고 3D 시뮬레이션도 엄청 뭐 그 제조업의 시뮬레이션도 많이 다뤘고, 그 다음에 VR, 뭐 AR, 뭐 그 다음에 뭐 MR 뭐 해가지고 다 IR처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 인공지능도 또 했고, 근데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의료 서비스. 사실 의료 서비스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는 많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한번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디지털 툴킷을 가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연결할 수 있나요? 좀 궁금합니다. 일단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패턴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가장 기반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VTK 비주얼라이제이션 툴킷은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소스고 굉장히 유용하고 3차원 모델을 가시화하기에 좋은 라이브러리인 것이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의료 쪽에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그 공대 또는 기계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쪽을 하다가 네. 의공학으로 넘어온 사람인데 네. 이 두 쪽을 보게 되면 코어 테크닉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일환으로 VTK라는 그런 툴을 활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시뮬레이션과 소프트웨어와 VR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을 예, 드린 예, 것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뭐 이제 질문들이 네. 이제 많이 저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저도 질문을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은 의료니까 뭐 제조는 사실 편한 게 뭐냐면 이게 뭐 의료 사고나 뭐 도덕이나 이런 거에 에식스 이런 거에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네. 이번 방송은 아무래도 의료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뭐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번에 중에 이제 박선홍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100세 시대라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의료 기술 자체와 IoT 접목이 되어서 노령자의 신체를 직접 적절하게 판별해 주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여러 제품군이 나와 있지만 이미지 쪽에 대해서는 국내에 어떤 제품이 유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고가의 제품이라 연구나 개발이 힘든 점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네. 좀 굉장히 좀 예, 일단은 쉽지 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분야는 제 그 전공 제가 주로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네. 말씀드리면 EEG 또 뭐 EKG 여러 생체 신호들을 네, 예. 받아들이고 이 센서 데이터로부터 처리를 하는 것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 인공지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센서까지 직접 하시기는 어려운, 왜냐하면 고가 외산 소프트웨어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국산화가 각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의료용 소프트웨어들도 전부 예산이었고요. 또한 AI, IoT,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VR, AR 장비 대부분은 외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국내 기술로 오버컴해 나갈 수 있고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은 좋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알고리즘 또는 특이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제품군이 개발되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 더 이쪽에 주로 의료 쪽에서 쓰는 CAD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위에 분과 더불어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인체용 3차원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믹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연간 뭐 몇천만 원씩 내고 써야 하는 거의 글로벌이 독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덴탈 쪽, 치과 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쉐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엑소캐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3차원 캐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역시 외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것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게 국산화가 될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수영님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VR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본을 미리 짜놓는 경우일 것 같은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네. 일단은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대본을 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중독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컨텐츠가 짜여 있지만
여기에 이제 좀 더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 활용이 되면 그 돌발 상황에서 어떠한 그 시나리오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근데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돌발 사고보다는 어떤 네. 패턴으로다가 연습을 이런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은 예. 제 와이프가 또 정신과 의사고요.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조금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일단은 그 얼굴을 제대로 그 마주보고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도 어떤 불안증이 있는 것들을 다 캐치해냅니다. 인공지능으로 뭐 표정이라든지 시선 처리, 표정은 진짜 많이 시선 처리 이런 저기도, 것들을 파악해내고 이러한 그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 활발하게 개발이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이제 그 관심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은 뭐 제조업 분야도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네. 개발자에 비해서 연구자나 개발자에 비해서 제조하는 사람, 제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인데 네. 저는 의료 쪽도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사실 의사분들은 호기심은 있지만 네. 굉장히 좀 보수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게 보셨고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예.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장 보수적이어야 하는 분야가 의료 분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 잘못에도 실제 인명 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또 규제에만 또 막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이 된 입증이 된 기술들은 빨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의료 수가 반영 및 어떠한 그 신의료기술 등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수적인 분야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이 인공지능 싫어하실 것 같은데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이 수술을 하시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이러한 그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십니다. 제 처남이 이제 치과 의사인데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 도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게 다 시간적으로 노력적으로 네.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미 기공소에 매뉴얼리 하던 손작업을 했던 수작업을 했던 것들이 캐드캠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또 개선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또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치과 분야가 꽤 빨리 적응을 한다. 그렇죠. 한 번 오는데 또 며칠 있다 와야 되고 그러는데 네네. 이제 그 시간 또 의료 사업이 또 시간이 돈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또 아까 제가 당일 보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아워 보철이 나옵니다. 이게 프랩이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 가이드를 하고 바로 보철물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점점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공학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이것이 충분히 입증되고 가능성이 입증이 된다면 또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데에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전주현님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4차 산업에서 VR, AR, 뭐 3D 이런 융합 가능한 산업 중에 의료 분야가 잘만 하면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요즘에 새롭게 하도되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 훅 들어온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기술이지만 국책사업까지 선정되고 있는 점에서 교수님의 견해를 알고 블록체인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이 탈집중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이 두 가지 텀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 쪽에 잘만 활용을 하게 되면 또 의료 데이터라는 것이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또 이것이 또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리워드로 이러한 그 가상화폐라든지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도 한 업체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국제적으로 잘 선도를 하고 있는 그룹도 있고요. 또 이게 메디칼 또는 덴탈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할 때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렴하고 뭐 기술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좀 부러운 게 미국 같은 데서는 한번 어떤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어떤 걸 하면 그 자료를 고담 의사한테 모든 걸 다 전달해 주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 있다가 뭐 자기 그 주치의가 뭐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기록들을 고담 의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은데 저는 블록체인 같은 게 하면 그게 이제 다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탈집중화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 자기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의료 데이터가 개인 식별 정보가 있는 의료 정보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센터 사이에 이런 그 진단을 위해서 또는 여러 어떤 걸 위해서 의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어떻게 보면은 위변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그 오래 다니는 의사 때문에 거길 가야지만 왜냐하면 처음 가면 또 처음부터 다 찍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그래서 해요. 오히려 환자가 그 데이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IT가 발전돼 가지고 이런 무슨 약방이나 이런 데에서 프리스크립션 하는 데 빅데이터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작년인가 신문을 보니까 누가 그걸 갖다가 미국 회사한테 저렴하게 팔고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뭐 어느 나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그 병원에 가서 진단한 다음에 약을 딱 하면 거기에 약 효능 뭐 그다음에 사진까지 그 조제 그 종이에 있잖아요. 봉지에 다 프린트해서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뭐 같은 맥락으로서 지금 아마존 등의 미국 거대 기업들이 헬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김기준님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의료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임상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내용이라면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협의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나 진행 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여러 의료 관계자분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샌드박스, 그다음에 포괄적 네거티브. 지금까지는
이것만 해라라고 했으면 이것이 안 되니까 그 위에는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위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이 제가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니까 서비스 좋고 싸면 좋은데 근데 이제 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또 불만이 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의료 수가에 대한 의사분의 불만이 많은데 낮은 의료 수가가 의료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 맞나요? 의료비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나요?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의료 수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막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봐서는 더 좋은 의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게 아니라 지금적 합리적인 의료 수가가 체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의료 수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산업으로 이제 뭐 조금 지금 뭐 오래 전서부터 굉장히 여론의 몰매도 맞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외국 의료 관광,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동이나 외국의 동남아시아나 이런 부자들은 의외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관광 겸 다른 나라 의료 시술을 하는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정도로 발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그런 규제가 있어서 지금 송도에 있는 국제병원도 그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오면 법적인 근거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건가요? 물론 뭐 제가 알기로는 제약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송기탁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임상 적용 시 인체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기술 수준으로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시나요? 의료 데이터 분석 경우 초기 데이터를 정제하는 등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동향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말씀하시면. 3차 프린터 굉장히 좋은 기술로 환자 맞춤형 프로덕트 또는 가이드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물학적, 화학적 안전성, 전기적 안전성 여러 가지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체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4등급에 해당해서 제일 힘든 것이고요. 1등급에 해당하는 잠깐 닿는 그런 수술 가이드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의료기기 등급에 낮은 것들은 좀 더 간편하게 그걸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4등급에 해당하는 어떠한 메탈이 됐던 아니면 플라스틱 재질이 됐던 그러한 그 재질 또는 여러 가지 생체 적합성에 대한 임상 테스트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3D 프린터는 뭐 신기술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많이 저렴해지고 더 많이 이제 올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거. 여지껏 이제 우리가 주로 3D 프린팅이 이제 레이저나 열에 의해서 하는데 뭐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무열 프린터 3D 프린터가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인체의 장기를 직접 프린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를 프린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거푸집이라고 하는 스캐폴드에다가 어떤 세포를 심어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우리가 원하는 셀들을 프린팅하는 기술이 바이오 프린팅인데요. 국내에서도 포항공대 등 여러 업체도 꽤 수준이 있는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의학이라는 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AI로다가 이제 그 신약 같은 것들을 예측하거나 성능이나 이런 거를 예측하는 네. 데는 이제 AI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됩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 인공지능의 지금 제가 엊그제 스타트업 AI 약물 개발 이 큰 펀딩을 받은 사례를 접했는데요.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약물 개발에 AI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기획과나 뭐 이런 데 나오는 분들도 이제 많잖아요. 공대나.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새로운 거에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또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약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뭐 자동차 회사나 뭐 조선소나 이런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했었는데, 또 젊은 사람들이나 지금 있는 젊은이들은 선배들이 가는 길과 좀 똑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약간 좀 도전 정식으로 해서 네. 굉장히 큰, 옛날에 저희 세대들은 이제 뭐 공대 나와가지고 뭐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하다가 은퇴하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사실 그거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뭐 좀 지금 공대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분야로다가 시작하려면은 어떤 조언을 하시는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 자체도 기술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 의공학 분야야말로 공학 기술이 의료 분야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원 프린팅, VR, AR, AI, 또 여러 의료 로봇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술을 합해서 의료 쪽에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추진해야 될 기술 분야로서 의공학 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새 이제 정부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뭐 스마트 공장이나 뭐 이게 제조업 중심으로만 너무 쏠려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의료 분야도 꽤 많은 관심을 그러면은 가지고. 의료 분야에서 어떤 위원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뭐 이렇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도 있고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인가요? 제가 개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핵심 역량 집중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쪽 분야에 공부할 사람이나 이쪽 분야의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정보나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될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전공 지식뿐 아니라 융합하라는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융합 분야인 이 의공학 분야는 공학자와 의학자가 서로 만나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서로의 어떠한 접점을 찾아 나가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이제 의사분들이 있는데, 이제 의사분들도 걱정이 뭐냐면, 이제 이런 4차 산업이 오면 약간 뭐 가정의나 뭐 일반적으로 그거나 이제 뭐 약간 간단한 약사나 이런 사람은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조금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지.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끝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어떠한 정말 너무
불편했던 것, 예.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던 부분을 자동화하고 더 정확하게 대체를 기술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정말 중요하고 창의성 있고 한자를 다루는 중요한 일들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거의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좀 테크놀로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간 저는 우리나라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그동안 먹여 살렸던 뭐 조선이라든가 기계랑 이런 데가 지금 해운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오지는 않았는데 4차 산업이라는 그 파고가 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 기술이 의료 분야가 4차 산업에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끝으로 좀 지금 시청자분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고 어떤 식으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좀 한마디 네. 말씀해 주시고 끝나는 걸로 예.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3차원 프린팅, AR, VR, AI, 그리고 의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희가 하는 분야는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수가 반영이라든지 여러 제도적으로도 완비가 되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 냈을 때 정말 미래가 있고 차세대 우리 중공업 이후로 제조업 이후로 나아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기 가름을 드립니다. 예. 그 굉장히 도전 정신이 많으신 분 같아요. 오늘 나와주신 그 김 박사님은 이제 그 새로운 세계를 좀 창업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좀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 방송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맛보기죠 이거. 그냥 이것저것 하고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거로 다 해서 깊이를 가지고 창업도 좋고 그다음에 뭐 이 의료 분야는 할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CNG TV 디지털 지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뭐 더 아쉽지만 그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잠시 후 본 방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그 듣는 분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사실 저희 준비하는 데는 어떤 게 좋은지 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어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방송을 원합니다라고 토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2탄으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다 못하신 분들은 저희 CNG TV 공식 블로그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김 박사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보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질문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4차 산업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